자, 상일고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x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하나의 조건식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x제곱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2x의 최소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이번 범위에서 나오게 되는 최대 최소 문제는 대부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와 있는 식을, 내가 최소를 구하고 싶은 식을 하나의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즉 x면 x, y면 y 이렇게 한 종류로만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고, 그것은 앞에 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입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x는으로 나타냈다면 요 식을 갖다가 넘겨줘 가지고 2분의 1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식을 y제곱은 이라고 나타냈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x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를 집어넣을 것이냐, y제곱에다가 이렇게 생긴 것을 집어넣을 것이냐,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보면 알겠지만 x에다가 이렇게 2분의 1 마이너스 y제곱을 집어넣는 거는 생긴 게 복잡하기도 할 뿐더러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y에 대한 4차식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결국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현재까지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집어넣는 행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은 x제곱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마이너스 6x랑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 나오게 되죠. 자, 요 놈에 대한 무엇을 구하라는 소리야? 최소를 구하라는 소리야. 즉, 이 말은 2차 함수의 최소를 구하라 라는 소리가 되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면은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추계방정식이 이제 4니까 4를 집어넣어서 내가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범위가 존재하는지. 내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이번에 풀게 될 때에는 이 범위가 존재를 하는지 반드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지금 요 2차 함수는 누구의 값에 의해서? x의 값에 의해서 함수값이 결정이 돼. 즉, 여러분들이 여기 x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은 최소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틀린 거는 아니야.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내가 진짜 4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거지. 내가 x에다 4라는 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 내가 예를 들어 x에다가 4라는 숫자를 집어넣었다면 얘는 최소가 되겠지만 얘는 어떤 일이 벌어져? y제곱이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x랑 y는 현재 실수인 상황인데 y의 제곱이 마이너스 7이 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여야 될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4라는 게 얘를 최소로 만드는 건 맞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4를 집어넣을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해낼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봤었던 아이디어대로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제곱을 한 것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y제곱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이제 x의 범위를 구해주게 되면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요 빨간색 밑줄로 그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추계방정식이 얼마야? 4인 2차 방정식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x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4보다 왼쪽에 있는 수인 2분의 1을 기준으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x값들만 전부 다 집어넣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함수는 딱 요만큼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딱 요 노란색 부분만 봐줘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우리는 최소값을 바로 여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요 노란색 지점, 요 지점이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최소값은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요 놈만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상해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지금 하나의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주고 이때 식은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로 어떤 식을 만들어냈는데 보면은 알겠지만 식의 모습은 똑같이 생겼죠. 문자의 종류만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다를 뿐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놈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어떤 값을 갖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야. 잘 알고 있겠지만 당연히 근해 공식을 써서 알파를 구한 다음에 집어넣고 베타를 구한 다음에 집어넣고 뭐 답이야 나오겠지만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저 복잡하게 생긴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 거야. 저 알파 4제곱 마이너스 10알파 세제곱 더하기 25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라는 식 자체를 간단하게 만들어 줄 건데 자,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나누기야. 자,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나누기를 할 거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나누기를 할 거거든. 자, 왜 이 식으로 나누기를 하는 건지 나누기를 완료한 다음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나누기를 해낸 상황인데 요 나누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 되느냐? 요 알파 4제곱 마이너스 10알파 세제곱 더하기 25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를 여기다가 쓸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얼마일 것이다? 5알파 플러스 1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그냥 단순하게 나누기를 한 거고 자, 내가 조금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얘를 왜 나누었냐 이거지. 얘를 왜 나누었냐. 자, 내가 지금 여기 나누기를 한 거는 단순한 식에 대한 나누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항등식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특수한 조건 하나를 준 거죠. 바로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라는 놈이 0이라고 특수한 조건을 줬다라는 거야. 요 식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아,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 0이라면 요 놈이라면 주어진 식은 알파 4제곱 마이너스 10알파 세제곱 더하기 25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는 우리가 무엇으로 쓸 수 있냐? 얘가 0이니까 5알파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즉, 요 식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고도 루트 5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자,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내 눈에 보이는 알파라는 문자를 싸그리다 무엇으로 바꿔내면 되는 거니까 베타로 바꿔내면 되는 거니까 식의 모습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5베타 플러스 1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굉장히 조금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우리가 바꾼 상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뒤에 있는 요 놈은 5알파 플러스 1 더하기 5알파 플러스 1 5베타 플러스 1 5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를 쓸 때 지금 내가 쓰는 것처럼 안 써.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너네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제곱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쓴다고. 절대로 요 루트를 한꺼번에 무조건 합쳐서 쓰면 안 돼. 이건 중3 때나 가능했던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를 곱한 게 우리는 이제 루트 알파 베타라는 거랑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냈죠. 맞죠? 자, 어떤 상황이야?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의 곱은 한꺼번에 합쳐줄 수는 있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위의 상황이 아닌 그 외의 상황, 그 외, 둘 다 음수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의 알파 베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가 루트 알파 베타와 같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알파 플러스 1과 5베타 플러스 1이 둘 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둘 중에 하나만 양수인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얘네를 한꺼번에 합쳐서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지. 얘를 만약에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한꺼번에 쓸 수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가 있기는 한데 이 앞에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현재로서는 모른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5알파 플러스 1과 5베타 플러스 1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라는 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보려고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할 거야. 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5인 상황이고 알파 베타는 1인 상황이야. 자, 이 말은 두 군의 곱이 양수고 두 군의 합도 양수인 상황이라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다.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라는 거는 5알파 플러스 1과 5베타 플러스 1 또한 둘 다 양수일 것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확인이 된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써줘야지 우리가 실수할 일이 없다. 과거에 상일고에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어. 알파랑 베타를 둘 다 음수인 상태로 출제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출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나와 있는 식은 정리만 하면 조금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맨 앞에 있는 놈하고 맨 뒤에 있는 놈을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타나도록 5로 묶어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주게 되면 뭐 25 알파 베타 더하기 5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의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내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정도로 쉽게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범위는 현재 0부터 2까지라고 나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이러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k값들을 생각을 해보는 문제가 되는 건데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요 2차 함수의 추계방정식이 완벽하게 정해지지가 않았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추계방정식이 우리가 딱 뭐 1이다, 2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k다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0에서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이 k를 기준으로 뭐 둘 다 왼쪽에 있는지 k를 사이에 끼고 있는지 아니면 둘 다 오른쪽에 있는지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진행을 해봐야 될 거야. 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고 k라는 추계방정식이 있을 때 저 0이라는 x값과 2라는 x값이 둘 다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고, 자, 두 번째는 0이라는 x값과 2라는 x값이 이렇게 k를 사이에 끼고 있는 상태.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남은 상황. k의 오른쪽에 이렇게 0과 2가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부분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k가 2보다 클 때,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k가 0과 2 사이가 될 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k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 등호 같은 경우에는 아무 쪽에나 붙여줘도 상관없는데 그냥 가운데에다가 몰아서 주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x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이 되는 거야. x에다 2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 8-8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2가 되는 거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6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식을 만족을 하는 거 1을 넘겨서 요 식을 만족을 하는 k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구해낸 후에 k가 누구보다 큰 거, 2보다 큰 거를 골라내면은 내가 원하는 k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k의 값이 1하고 5 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2보다 큰 거는 이제 5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나머지 두 개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야. 자, 이번에는 k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k를 집어넣어서 최소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2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2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 이제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줬을 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것을 찾아주면서 이때 k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 있는 k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없음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 여기도 똑같겠죠? 이번에는 최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0을 집어넣은 것이 최소이기 때문에 f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x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k제곱 플러스 2k-2의 값이 1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다. 이때 k의 범위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이 k가 0보다 작다라는 범위에 맞는 k만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 나오게 된 k들이 문제에서 원하는 k가 되겠다.